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생활과 진로 14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가진단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스스로의 그 대학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거고요. 또 향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방안을 세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대학생활 한 학기를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1학년 1학기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했던 일이나 기억할 만한 일, 그리고 아쉬운 일, 후회되는 일 등을 정리해 볼 거고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따로 체크해 볼 겁니다. 체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 대학 생활을 설계해 볼 겁니다. 잘한 일,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기말고사라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 15주차 영상 보기와 과제 제출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신지혜 강사입니다. 갑자기 뭘 진단한다는 거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우리가 한 학기를 지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사실은 꼭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한 학기를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아직은 2학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한 학기 아직 더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를 쭉 지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방학이구나 라고 방학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한 학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를 체크해 본다 라는 개념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대체 이 체크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지? 성찰을 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왔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쭉 수업들을 진행해 왔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었지라는 것들을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진짜로 어떤 할당들을 내가 한 학기 동안 해왔을까? 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방학을 맞이하고 2학기를 맞이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까? 다음 학기는 기왕이면 좀 더 알차게 살아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미래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 그러한 방법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학생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1시간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들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한 학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해왔던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진짜 잘하는 것들은 뭐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내가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이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굳이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요, 저는 이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가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들이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하신 그 활동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해보자. 확인해보자. 뭐 체크한다는 게 정확하게 체크해서 내가 한 이 활동은 몇 점, 이 활동은 몇 점, 점수를 매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고 좀 더 개선점들을 찾아서 좀 더 성장해 나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는요, 지금 당장은 어쩌면 아주 크게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지내면서는요,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실제 내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에 대해서 나아갈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보여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아마 이 수업 시작 무렵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선배가 졸업을 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친구의 전공은 영어 영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들과 대외 활동들을 했었어요. 라는 거, 이제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했었고, 직무 관련해선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경험까지도 했었는데요. 사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동아리 활동에서도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정말로 본인의 원래 전공에 맞는 그 활동을 한 거죠. 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의 전공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저학년 때 했던 활동들과 나름대로 진로 비전을 설정하고 나서 나는 이러한 분야에 취업을 해야겠어라고 결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그 숫자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실제로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던 친구니까요.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그냥 그 전공 수업 쫓아가느냐고 그냥 따라갔대요. 그러면서 한국문화대학생 홍보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전공이 이렇게 어문학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기 때 이 활동을 했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일단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한 거죠. 열심히 적응을 하고 2학기 때부터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아니면 내 전공에 도움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1학기는 그냥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2학기를 지내는 과정들 속에서 이 친구는 나름대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한 거죠. 진지하게 해보니까 영어라는 것 자체는 난 참 좋기는 하지만 과연 그거 자체로 내가 취업을 하는 건 어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망설여지더래요. 그거 자체만으로 취업을 하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2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IT 학회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이제 그 IT 서비스 기획 쪽으로 나는 가야겠어라는 생각을 학회 활동을 하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뭔가 어떤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도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실습을 나가거나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도 그 본인이 2학년 때 나름대로 학회 활동을 통해서 결정한, 그죠? 2학년 1학기겠죠? 2학년 1학기 때 학회 활동을 통해서 결정한 그 진로를 위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그것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경험 중에서도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한 과정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땡땡국가 현지 조사를 간 건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신청을 했대요. 직무랑 연관이 되고 무언가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진로 활동으로서 선택을 했대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개인 활동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뭐 여행도 갔었고 어쩌고저쩌고 개별적인 활동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적은 거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IT 학기 정도가 끝인 거예요. 진로 활동으로는 끝이고 사실은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비교과 수업을 듣는다든가 특강을 듣고 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탐색과 고민들은 했겠죠. 하면서 2학년 1학기 이후에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친구 물론 이제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휴학도 하고 하긴 했지만 학교 다니는 그 기간이라고 하면 5학기 정도 되겠죠.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서니까 이 5학기가 되는 시간 동안에 이런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저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고민의 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 많은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한 활동이 별로 없네?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저학년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적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탐색의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일자리 센터에 가서 상담도 한번 해보고 그죠? 가서 기웃기웃도 한번 해보고 이러한 비교과 과정을 듣는 과정들 속에서 나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실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는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어쩌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력과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활동들을 한 친구를 만났었고요. 또 한 친구를 좀 보여드리면 분명히 같은 나름대로 이제 같은 과는 아니에요. 같은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시간,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과 전공을 한 친구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친구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 취업 잘했어요. 취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보자면 이 친구 동아리 및 대외 활동을 보니까 학과의 학회 동아리 활동을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때 이 친구는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대요. 근데 좀 늦게 갔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군대 가기 전에 학과 학회 동아리 활동 1년 했대요. 1년 이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전공의 특성상 사실은 이 친구는 나는 전공을 그래도 살릴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학회 동아리 활동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요. 큰 도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전공의 특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가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만으로도 충분히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죠?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친구 보니까 여타 다른 것들 없이 전공 수업 때 했던 그냥 그 교수님께서 내주시던 다양한 과제라든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들은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직무 관련 경험 뭐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정말 놀랍게 4학년 이후의 경험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친구 이력서상으로 보면 실제 학회 동아리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외에는 4학년 이후의 활동만 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해외 경험이 따로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인문계열 친구들이 좀 더 많은 대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직무와 관련된 실력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사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경험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전공 수업 때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실 프로젝트라고 무언가 이름 붙여서 제대로 말하기 약간 민망한 수준이라는 거죠. 왜? 전공 수업 시간에 그냥 과제 수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친구가 뭐 학부연구생으로 들어가서 따로 무언가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했다던가 이렇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명확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참여를 하면서 뭐 스터디하고 공부하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또한 뭔가 명확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든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다던가 라고 말하는 게 글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학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낸 거예요. 특별한 고민이나 생각의 시간 없이 3학년까지 그냥 지내다가 3학년 겨울방학이 되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건 실제로 4학년 2학기 이제 실질적인 취업 준비할 때 만난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어딘가 회사에 지원하고 이럴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겨울방학 때쯤 되니까 이제 슬슬 고민이 되더래요. 아, 이제 나 졸업반인데 진짜 어디 취업하지? 나 뭐 하지?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목표로 잡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목표로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직무라고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동차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나는 자동차 설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사실은 예전에 자동차 설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계과 친구들이 많이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이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설계 직무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없더래요. 진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경쟁력으로 이야기하기를, 내 강점이나 내 무기로 이야기하기에 약간 부족해 보이더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여기서의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것. 3학년 겨울방학,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실은 내가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고민은 아주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다행히도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포기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언가 나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벌써 포기하기 좀 아까운 거예요. 시도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1학기가 되면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직무에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계적인 어떤 기본 지식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자동차 설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계과 설계 과목 수업을 수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따라가기 힘들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수업 하나 저 들었는데요. 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큰 무기가 되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이 친구가 뭘 하냐면 그 해당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의 자동차 영업점으로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나는 설계를 할 거야. 결국에 자동차 설계를 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하면 고객들이 실제 그 해당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편안함을 느끼고 아니면 뭐 주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설계의 방향을 잡을 때 있어서 그 고객들의 이야기에 맞추어서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우면 그게 내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영업점 한 군데 가는 거 위험해요. 5군데를 찾아갑니다. 5군데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땡땡 대학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 영업점에 있는 영업 판매 사원분들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혹시 고객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 여기나요? 뭐 연령대별로 있을까요? 차종별로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혹은 반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이게 설계적인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영업점 5군데에 가면 5분 인터뷰한 거 아니겠죠? 한 영업점에서 굉장히 여러 분, 최대한 많이 인터뷰하고 기념사진 찍고 정리하고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는 뭐다? 그래서 내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실제 그걸 고객에게 접점에 있는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땡땡 회사, 땡땡 자동차 회사에서의 설계 방향성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기여하고 싶은 바는 바로 요러요러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겁니다.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경험이나 경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포트폴리오를 서류에 제출하진 않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열심히 썼겠죠. 제가 이런 거 했다 쓰고요. 면접 보러 가서 포트폴리오 들고 간 거예요. 면접관님,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것처럼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무사히 합격해서 탱탱 자동차 회사에 취업한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늦게나마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기는 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만약에 이 친구가 좀 더 일찍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아쉬움이 일말 있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선생님, 제가 운이 좋았어요. 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나름대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낸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친구도 나름대로 늦게나마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 앞단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니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실 거예요. 실제로 어떤 학생분들은 내 전공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고 거기에 가장 충실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큰 전공들이 있고요. 또 어떤 전공은 앞에 친구처럼 나름대로 좀 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죠. 좀 더 고민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는 내가 지나온 시간들도 한번 쫙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명확하게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찰의 과정들은 순간순간 때때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들 여러분들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찰이라는 건요, 내가 한 일을요,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메타인지를 하는 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요, 학원가에서도 사실 이 메타인지라는 이야기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에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는 이미 메타인지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야? 라고 하면 이 메타인지는요, 그냥 손쉽게 표현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게 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타인지는요, 이 자기평가와 자기조절을 합쳐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성찰, 그죠? 내가 스스로 한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 그걸 우리가 자기평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조절은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한 것들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전략을 적절하게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우리는 메타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찰이 제대로 잘 됐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네,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반성의 시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성을 통해서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고 혹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성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찰이 잘 된다라는 개념들은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잘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잘해왔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족했는지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찰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요,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느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기억에 잘 남겠죠? 한느실이 뭐야? 라고 보면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야?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부분들을 되짚어 보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느낀 점, 그죠?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고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찰을 한다, 뭔가 반성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했지? 내가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뭐야? 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앞으로 실천해 나갈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뭐야? 내가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게 뭐야?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지? 라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는 게 성찰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또한 이번 학기에 대해서 한번 자가진단,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로요, 내가 한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들 보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이 진로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면서, 그죠? 이 진로 과목 수업을 들으시면서 무엇들을 해왔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렇게 직업정보 수집 방법이 어떤 게 있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그것들을 놓고 쫙 봐야 나랑 맞을 만한 게 뭐지? 내가 할 만한 게 뭐지? 라는 것들이 파악이 돼. 라고 해서 수집 방법, 그 다음에 학점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서 로드맵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탐색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기관리 방법과 시간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학기를 잘 보내고 앞으로 맞이하는 방학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런 얘기 했어요. 진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고루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요, 자기 탐색, 자기 이해하는 시간 가졌었죠. 전공 탐색했습니다. 진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래서 직업 정보에 대해서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점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대학 생활의 기본이다. 우린 학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학년별로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해. 다른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 맺어야 돼. 그걸 위해서 스트로크를 한번 활용해서 좋은 대인관계를 한번 유지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안에 있어서의 어떤 멘토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의 롤모델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모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한번 선정해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그 멘토도 그냥 나 어떤 대학 생활에 있어서의 멘토도 좋고 아니면 진로 분야에 있어서의 멘토도 좋고 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나서 로드맵을 그렸었습니다. 일단은 만다라트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지? 라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학년별로 어떠한 활동들을 해나가면 좋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좀 주관적인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 MBTI 검사는 각자가 다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MBTI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나의 성격 유형이나 기질의 특성상 어떤 진로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서 내가 대학 생활들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셀프 리더십이다. 결국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한 성장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시간 관리 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로를 설정하고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한 학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 학기 동안 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마 틀림없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과정들을 쭉 밟아오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 혹은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보는 시간들,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살면서 어쩌면 내가 학교 생활 충실히 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수업이니까요. 수업 열심히 들으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해 나가시고 진로를 준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함께 해온 것들, 그죠? 대학생활과 진로라는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해온 것들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요, 각자 내가 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잠깐 멈춤하시는 거예요. 멈춤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내가 각자 다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활동들을 했었지? 자, 근데 중요한 건요, 활동들을 한다는 건 지금 이력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어딘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진로와 관련된 것들, 의미 있는 활동들만 적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내가 한 학기 동안 했던 모든 것들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 공부라든가 학과 동아리 활동은 기본이고 그 안에서 내가 했던 활동들이 나는 교내 멘토링에 참여했었고요. 학과 체육대회 행사에 나 참여했었어요. 올해 체육대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내 포트폴리오 대회에 나 참가했어. 물론 아직은 난 1학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참가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 배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간 핵심 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 거기에도 참여를 해봤네. 그리고 교양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그 팀플을 하면서 정말로 우연히 다른 학과 친구들하고도 좀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전혀 알 수 없었던 다른 과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 정말 다행히도 그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진단을 실시를 해서요. 나름대로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MBTI 검사도 했지만 여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 나름대로 진단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의 시간을 저는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요, 저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와, 진짜 바쁘게 살았나 봐요, 이 친구. 그죠?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한 학기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한 책을 3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읽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1권 정도? 와,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어쨌든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학과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에 많이는 아니지만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것. 자, 이런 것도 적으시는 거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급 저 땄어요. 취득했어요가 아니라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는 어쨌든 기초 자격증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정하든지 간에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 아직 안 땄어요. 저 방학 때 딸 거예요. 방학 때 딸 거고요.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필요하구나 느낀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안 느끼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느낀 것도 중요한데 이 친구 느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준비해 이거 하려고요. 내가 문제집도 사고요. 문제집에 목차정도 봤어요.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활동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다양하게 뭐 과제도 해야 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딴 건 안 하고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줄넘기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느낄 거예요. 와,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나 고등학교 때 친구를 사실은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딱 2번 정도 만났어. 어쨌든 간 이 바쁜 생활들 쪼개고 쪼개서 그래도 예전 친구들 만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났어 라는 것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예전 친구가 되었든 대학 친구가 됐든 우리가 모임 하나 만들었어. 소모임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몇몇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로 이렇게 작은 모임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좀 끈끈하게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학과 공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과 공부라고 딱 한 글자로 적기는 했지만, 한나로 적기는 했지만, 이것들을 나누어서 내가 땡땡 과목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과제, 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했어.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드리는 건 뭐라고요? 잠깐 화면 멈춤 해놓고 나서 적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적으셔도 꽤 많은 분량들이 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학과 공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로도 한번 나눠봐서 전공 기초 과목도 있을 거고요. 교양 과목도 있을 거고요. 그죠? 교양 필수 과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나누어서 내가 어떤 과목들 수업을 들었지? 라는 부분들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은 아직 1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정해진 거 정해진 대로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필수 과목들은 필수 과목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그 평점 관리뿐만이 아니라 졸업 요건에 대한 관리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 해놓을 것들은 빨리빨리 저학년 때 해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요, 간혹 그런 친구들 있어요. 3학년 2학기나 4학년이 되어서야 졸업 요건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사실은 실질적인 구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활동을 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네, 굉장히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쫓아다니냐고 바쁜 친구들도 제가 종종 보고는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구체화해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 것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그것들을 분류해 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내가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 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참 잘했어. 뭐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책 3권 읽고 줄넘기하고 탁과 친구들 사귀고 잘했어. 그죠? 자, 그리고 직업 탐색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학생활과 진로 이 과목 안에서 수업대로 나 하나하나 따라가 본 거 참 잘했어.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잘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꼭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것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못했나 봐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서포터즈 기회가 사실은 3월 초에 모집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못했네.
아, 진작 할 걸. 서포터즈 정도는 내가 1학년 때 했으면 되게 좋은데 라는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아쉬운 게 잡혔으면 이 친구는 2학기 때 뭐 할까요? 서포터즈 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방학 돼서 열심히 연락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컴활 자격증 시작만 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거. 시작한 거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친구에게 좀 아쉬운 거예요. 아, 내가 시작만 하지 않고 사실 컴활 같은 경우에는 좀 맘먹으면 한 달 정도면 취득할 수 있는데, 아, 나 그거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땡땡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업에 쫓아가느냐고 급급해서 그냥 다른 것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따라가는 것만도 나 너무 힘들었네? 라는 게 좀 아쉬웠대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다음 학기는 그러면 어떤 과목 수업을 듣지? 라는 걸 둘러보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친구 중에서는 물론 1학년은 아니었어요. 1학년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전공 심화가 조금씩 들어가죠. 실제 전공 과목들이 들어가면서 1학기를 보내고 보니까 1학년에 비해서 이 전공 과목이 들어가니까 조금 약간 버겁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아쉬운 것들이 이런 전공 과목들에 있어서 좀 충실하게 제대로 공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남더래요. 그래서 방학 때 스터디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만들어서 실제 그 친구들하고 2학기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선배들에게 자료를 얻거나 조언을 얻어서 미리 공부를 한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실 2학년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공에 있어서 필수 과목일, 그죠? 앞으로 정말로 전공 심화 과목에 있어서 필수 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초를 탄탄히 하니까 그 이후에 전공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쉬워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딴 건 몰라도 1학기를 돌아보면서 전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실천한 게 진짜 너무 잘했대요. 진짜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후회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다양하게 내가 활동들을 했지만 아직은 진로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실제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요. 정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좀 참여하지 못한 거, 나중에 알게 돼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게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좀 후회스럽대요. 내가 진작 알았으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할 것들 질문하거나 무언가 말씀드리거나 하지 못한 것들이 후회된대요. 자, 이 친구는 반드시 1학년 2학기 때에는 교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무언가 궁금한 점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제를 잘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그것들을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대요. 왜? 사실 과제도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과제는 한다. 과제를 한다 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게 굉장히 후회스럽다 라는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체크해봐도, 그죠?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만 체크를 해봐도 내가 방학 때 그리고 이후 학기에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것부터 움직여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리스트업. 처음에는 그냥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쫙 일들을 정리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인상 깊은 것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잘한 건 무엇이었는지, 아쉽거나 후회되는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화면 멈춤하시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정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시고 나서, 그죠? 기말고사 기간에 뭐 못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방학을 맞이하면서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죠? 저와 함께 할 때
정리해 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자, 100%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괜찮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꼼꼼한 친구들이요, 계획대로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 모든 친구들이 아니요. 네. 계획한 대로 100%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내 나름대로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천을 해왔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는가 아시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처리들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왔는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좀 충실하게 했는가?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대학생활 자체에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과제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업을 잘 듣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과 선배들 혹은 동기들과 잘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적응하고 익숙해져 왔는가? 나만의 방법들을 찾았는가? 라는 부분들. 그죠? 그것들과 더불어서 당연히 뭐 어떤 수업을 듣거나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해왔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무조건 많은 것을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했는가? 라는 것들.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덩어리가 크고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1학기 급급하게 그냥 쫓아가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냥 되게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가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아쉽거나 개선할 만한 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활동 자체에도 내가 좀 아쉽거나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활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태도적인 측면들, 내가 그저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나 습관들, 그 안에서도 아쉽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도 또 나름대로 누렸는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도 의미 있는 활동들, 무언가 정말 진로라든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소위 이야기하는 생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활동들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학기를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넣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목표 설정도 필요해요. 라든가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혹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꼭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왜 예전에 사실 생각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힘들면 내가 대학생이 되기만 해봐봐. 나 꼭 요거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볼 거야. 라든가 나 다이어트 꼭 할 거야. 라든가 그죠? 아니면 나 이성 친구 꼭 사귈 거야. 라든가 친구들하고 나 MT 한번 가보고 싶어. 라든가 그죠? 기타 등등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물론
그걸 다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래도 중간중간 그것들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잘 녹아들어가져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다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잘 해왔는가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혹은 전공과 관련된 실제 우리가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전공이라든가 교내 활동, 대외 활동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개인적인 생활들 있죠. 자기계발이나 대인관계나 혹은 취미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 안에 있어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취사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재설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러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아직 다 대학 생활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학기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 중에서는 벌써 기말고사 이야기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1학기 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한 학기 한 학기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없이 그냥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요. 하면 2년이 지나가 있고요. 하다 보면 3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이 이야기는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1학년 1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학기를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2학년을 살면서도 이런 시간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제가 진짜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게임을 종종 하고는 해요. 마시멜로 게임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스파게티면, 마시멜로, 스카치 테이프나 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주고 나서요, 이거 가지고 가장 탑을 높이 싸서 맨 꼭대기에 마시멜로를 꼭 찍고 손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가, 어느 팀이 가장 높게 이 탑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게임을 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쌓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마시멜로를 껴서 좀 안정성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나름대로 굉장히 높이 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꼭 여러 조가 이제 함께 하죠. 함께 하다 보면 꼭 한 조는 무너져요.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놓으면 탁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조는 중간에 포기해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스파게티 면이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 기초를 굉장히 탄탄히 쌓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설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 탑을 완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만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변의 동료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탑을 잘 쌓을 가능성이 커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저학년 생활들을 내가 대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설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좀 더 내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어쨌든 여러분들 대학생활 잘 하셔야 되잖아요. 알차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설계할 때,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성공하는 대학 생활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